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아마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긴 한데 이재명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한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재명 관련주들에 대해서 간간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로써 이재명 관련주들은 거의 끝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좀 해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있었던 이제 주요 이슈 많지는 않은데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해드리고 바로 이제 정치 테마주들 흐름 얘기해드릴게요. 지금 시국이니만큼 정치 테마주 위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좀 해주세요. 좀 이러실 수 있는데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없어요. 탄핵 선고가 내려지고 이재명 씨의 그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지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증시가 올라가려면 각종 업종이나 각종 테마 쪽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환율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의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죠.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지수는 좀 하락 마감했는데 뭐 큰 등락은 아니고요. 코스피는 그냥 오늘 몇 퍼센트 빠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보시면 직전 고점이죠.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만족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비상계엄령이 얘기가 나왔을 때가 여기였고 한동훈이 배신 때렸을 때가 여기였고, 그죠? 대통령이 구속돼서 체포됐을 때가 여기였죠. 뭐 구속된 것도 그때쯤이고, 그죠? 근데 그때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증시가 떨어져도 우리 안 떨어졌고, 뭐 이것만으로도 만족하셔야죠. 전 세계 증시에 대비해서 요즘에 우리나라 증시가 괜찮은 겁니다. 네, 참고하시고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4월 2일 날 트럼프가 예외 없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다가 어제부터 또 말이 바뀌었죠. 아닐 수도 있다고, 그죠? 네, 협상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트럼프 말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믿으면서 트럼프 말 한마디에 한마디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주식은커녕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자도 못 받아 먹어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어쨌든 여기 오늘 어제 미국 증시 다우지수가 어제 큰 폭으로 올랐고요. 1.4%, 나스닥도 한 2.2% 급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정을 받고 있는 이제 M7 종목들 있잖아요. 이쪽은 회복이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바이든 정부 말기 때 아주 그냥 고점너리를 징하게 하고 나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뭐 어제 지수가 반등이 세게 나와도 당분간 조정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들만 불쌍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불쌍한 것도 아니에요. 서학개미들은 본인들이 이제 판단해서 간 거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그렇습니다. 서학개미들을 저는 옹호하거나 그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힘들어도 그냥 여기서 자리 지키고 있었잖아. 그죠? 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도 나야 되고 또 대접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그래 왔고. 네. 여러분들도 잘 되실 거예요. 이게 주식 투자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가만히 있는 거. 네. 이따 또 방송 말미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네. 끝까지 버티는 거. 네. 자, 이렇게 어제 미국은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 증시가 이게 단기 바닥을 찍은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전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내려온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만약에 그 나스닥 지수인데요. 여기에서 이만큼 급락을 했는데 반등 나왔다가 또 이만큼 또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비관론자들이 억수로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또 떨어지기는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스트롱맨 이미지가 강한 트럼프한테는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 트럼프는 주식시장을 항상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갑자기 우리 뭐 코로나나 이런 이제 큰 변수가 터지면 모를까 어지간하면 트럼프가 이렇게까지는 안 만들 겁니다. 네.
참고하시고 어쨌든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만약에 미국 증시가 바닥에 나왔고 앞으로 올라온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증시에 대한 뉴스 있죠. 뉴스도 요즘에 오늘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거래대금이 이제 어제보다 증가하긴 했더군요. 자, 보여드릴게요. 어제 거래대금이 6조 9천억 원 나왔죠. 굉장히 적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8조 원대로 좀 늘어나긴 했어요. 어제보다 1조 4천억 원 정도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현저히 평상시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코스닥 어제 5조 3천억 원 나왔죠. 어제보다 조금 늘어난 6조 원 나왔어요. 딱 6조 원. 그러니까 어제보다 한 7천억 정도 더 늘어난 거긴 한데 굉장히 적죠. 예. 왜 그러겠어요? 내일은 이재명 씨 이제 운명의 날이잖아요. 그죠? 네. 그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뉴스 많이 보셨죠? 현대차가 미국에 4년간 31조 원 투자한다고 했고 트럼프가 직접 그 현대차 정의선 그 회장을 이제 환대를 해줬죠. 그죠? 그리고 뭐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직접 전화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덕분에 오늘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좀 올랐어요. 현대차가 시초가가 이게 7%였나? 잠깐만. 7% 급등 출발해서 3%로 마감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현대차에서 잘했고 현대차가 이제 저기 어디에요? 미국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미국에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전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제발 우리나라의 그 썩어 문드러진 저 지들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이 제발 저 기업가들처럼 그죠? 사업하는 저 기업가들처럼 좀 저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물론 이 현대차도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업을 계속 수익을 내야 되고 기업을 존속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네, 저런 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뭐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뭐건 간에 다 지들밖에 몰라.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냥 욕 나옵니다 진짜. 정의선 회장이 그렇게 한 거 보면서 제발 정치인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죽을 때까지 그걸 보겠습니까? 힘들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좀 나라 살리는데 정치인들도 좀 저렇게 기업인들이 하는 것처럼 좀 저거 반의 반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참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네. 우리나라 역대 정치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아예 없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꼭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나라가 큰 위기를 겪은 뒤에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큰 위기를 겪은 뒤에 그때 나타나죠. 이번에도 뭐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번에 진짜 우리나라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죠? 네, 정치적 혼란인데 내전이잖아요, 그죠? 이게 큰 위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 극복해서 또 좋은 사람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현대차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같이 해드렸고, 그 다음에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이긴 하거든요. 얼마 전에 뭐 바이오주들 중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바이오주들이 오늘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이게 무리지어서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움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는 뭐 때문에, 누구는 또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인 거라서 산발적으로요, 산발적으로. 그냥 뭐 비로 따지면 전국의 비가 같이 온 게 아니고 어디 조금, 경상도 어디에 조금, 전라도 어디에 조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이오주도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 뭐 설명해 드릴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무리지어서도 올라오게 되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외에는 오늘 이제 뭐 개별주나 테마주들이 올라간 게 딱히 없습니다. 한 번 더 없어요. 뭐 왜 그런지는 얘기해 드렸잖아요.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도 아직 안 잡혔고, 그 다음에 이재명 씨는 내일 운명의 날이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방송 제목이 이제 폭락한 이재명 테마주 회복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우원식 주가 시간에서 상한가가 들어갔거든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대장 역할을 혼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얼추 올라왔다. 얼추도 올라왔기 때문에 60에서 70%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종목이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뱅크웨이 글로벌이 장중에는 크게 올라간 게 없었지만 차트는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그랬죠. 시간에서 상한가가 왔어요. 내일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에서 뭘로? 뱅크웨어 글로벌로 대장이 바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뒤에서 좀 해드릴게요. 잠깐만.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많이 올라왔죠. 네. 자, 일단 이재명 관련주부터 얘기해드릴게요. 일단 이재명 씨가 이게 앞날이 불투명한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오리엔트 바이오를 볼게요. 자,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했던 부분인데 보시죠. 오리엔트 바이오가 여기에서 여기 사이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였었잖아요. 설명을 좀 천천히 할게요. 박스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어떻게 했어요? 보이시죠? 이탈했죠. 그러니까 뭐 지수가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아서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분명히 거래가 감소하다가 확 늘어났었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오리엔트 전공 따라서 신고가 날 것처럼 하다가 주르륵 흘러내렸죠.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 거래가 실린 이 양봉들을 깨고 내려오면 그거는 세력이 매집한 게 아니라 세력이 팔아먹은 걸 거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뭐예요? 세력이 팔아먹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한 달 됐나? 한 3주 됐나? 네. 세력이 탄핵이 기각될 거 3월 초쯤에 얘기했으니까 세력이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재명 거를 좀 띄워서 올려놓고서 팔고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좀 했는데 그거 맞아요. 그게 맞았던 거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넌지시 보여드렸잖아. 주봉. 어제 오리엔트 전공의 주봉을 보여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일봉으로 보면 세력이 들어온 것 같은데 주봉으로 보면 나간 거 아니냐고. 대량 거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 어때요? 깨졌죠. 마이너스 11%.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거래가 실리면서 신고가 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를 깨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 보면서 짜증을 냈던 이유가, 분명히 장중에는 깨져갖고 떨어지고 있었는데 끝날 때 다시 올려놓길래 이게 진짜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어때요? 확실하게 깨졌잖아. 그럼 뭐예요? 끝난 거예요. 대신에 그런 경우 있어요. 항상 이게 이럴 때 항상 뒤에 붙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큰 호재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갖고서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특별한 게 없는 한은 이거는 끝난 거예요. 네. 오리엔트 전공이 과하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이거 디젠스 패턴 따라가는 것 같다고. 디젠스가 전고점이 여기였죠. 근데 여기를 조금 더 거래가 나와서 가는 척 하다가 여기를 깨지는 순간 흘러내렸잖아요. 그냥 쫙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갈 것처럼 해놓고 세력이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차트. 이거 디젠스는 그때 왜 뭐 갖고 비교했어요? 그 예전에 작년 10월 11월 달에 급등했었던 그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소재, 그 미국의 해리스, 카말라 해리스 그 테마주 갖고 얘기했었잖아요. 비싼 것 같다고. 네. 이거 그 케이스입니다. 이거. 네. 맛이 가짜, 완전 가짜. 이거 지지선을 다 깼잖아요. 네. 이게 맞다니까요. 근데 요거를 뒤따라갔던 게 이제 오리엔트 전공이었고, 오리엔트 전공이 그렇게 가니까 오리엔트 바이오가 따라간 건데 결국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일성건설, 여기가 박스권이죠. 어때요? 이탈했죠? 끝난 거예요. 디젠스는 말할 것도 없고, 형제 INC는 유상증자 발표하는 바람에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악재가 나와서 그런 거고, 디젠스 얘기했죠. 이스타코도 여기를 깼기 때문에, 여기 이게 27%짜리 뭐 거의 상한가나 다름없는 양봉인데
여기를 깨졌거든요. 그럼 뭐예요? 세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다고. 네. 그러면 이제 좀 작은 종목들 CS, 뭐 카스, 수산 INT, 토탈소프트, 에이텍 모빌리티, 에이텍, 동신건설 얘네들은 뭐예요? 다 끝났어요. 여기도. 왜냐면 다 이탈했거든요. 이탈했다고요. 여기 신용들 많이 걸려 있었죠? 신용 보여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조금 주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많죠. 에이텍, 아우 신용 늘어나는 거 보세요. 불쌍하단 말이 안 나오고 욕 나와요. 이것도 막 늘어나는 거 봐봐요. 미친 듯이 늘어나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자기 확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식하는 분들은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주식하는 분들은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정치적인 그게 있어야 돼요. 저는 중도인데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중도가 어딨어 이 세상에. 왼쪽이나 오른쪽이지. 응? 가운데는 없어요.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이거지. 회색은 아니야. 네. 근데 뭐 이런 말 하면 반박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주식할 때는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분들이 특정 정파 쪽에 확 쏠려버린 그런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좌파 왼쪽에 있는 분들은 매불쇼나 털보 방송 많이 보시죠. 털보 김호준 그죠? 네. 오른쪽에 있는 분들도 뭐 이것저것 보실 거고 그죠? 네. 그것만 보시면 물론 상대방 거를 보는 게 힘들게 하는데 한쪽 것만 보면은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이재명주의 신용을 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탄핵이다. 여기에 걸었던 거라. 딴 거 안 봐. 이것만 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폴리마켓을 저는 가끔씩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보시죠, 잠깐만. 네. 어제 제가 얘기해드렸죠. 이거 목요일날 얘기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호응을 안 해서 내가 못 보여드렸다고. 여러분들 지금 몇 %인 줄 아세요? 어제 얘기할 때 20% 깼나 그랬죠? 20%였나? 네. 지금은 15% 됐어요. 15%.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누가 제일 잘 보는 줄 아세요? 외국인이 제일 잘 봐요. 왜? 객관적이거든. 저는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성테마주 하면 제일 잘할 것 같아. 이 사람들이야말로 중도 진짜 중도 아니겠어요. 왜? 그냥 객관적이거든. 외국인이 보기에는 그냥 외국인이 되게 잘할 것 같아. 대성테마주는 객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안 잡혔죠. 그럼 이번 주 금요일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통령한테 유리해지는 거고 대통령 저기 탄핵이란다. 구속 취소해준 판사 있죠. 지기현 판사라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대통령 내란 그 수사 때문에 그 뭐 열렸나 봐요 재판이. 근데 거기서 검찰한테 뭐라고 좀 안 좋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검찰한테. 대통령이 이제 그 뭐예요? 형사재판이거든요. 이거는 내란죄. 거기에서도 기각되거나 아니면 사건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도 높답니다. 지금. 그냥 자꾸 대통령한테 유리한 것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씨는 계속 이제 코너에 몰리는 거고 내일 선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가 이게 뭐 갑자기 뭐 악재가 나와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정말 갑자기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급락하는 거면 떨어질 때 거래가 터지겠지. 근데 거래가 안 터지면서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미 다 팔아먹었다는 거야. 팔아먹을 사람들은. 팔아먹을 사람이 누구였겠어? 세력이들이지. 자기들 손해 안 보게 딱 올려놓고 팔아먹고 나간 거라니까요. 그냥 그것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게. 이게 웃겨 죽겠어요. 뭐 이재명 관련지 물린 사람도 웃겨 죽겠는 게 아니라 이쪽이 떨어지니까 PM풍년에 신났어요. 신용이 줄다가 어랍쇼린 또 늘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나서 이재명 씨 잘못될 것 같으니까
신용이 좀 늘면서 다시 올라와요. 오늘이요. 이거 어제 한 13% 급등 마감했죠. 오늘 장중에 9%까지 올라갔었어요. 이거 보기 힘든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 잘 안 나옵니다. 지지선 이탈했다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 쉬운 차트가 아니에요. 보기 드문 차트. 그리고 우원식 쪽에서는 코오롱 모빌리티 신용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 여기 신용이 좀 걸려 있어도 올라가죠, 그죠? 네. 올라가잖아요, 지금 13%. 근데 얘가 오늘 문제는 뭐냐면 상장할 때 터진 거래는 이만큼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만큼 나왔어요. 대량 거래예요. 대량 거래 터지면서 여기 좀 걸리거든요. 거래 되게 여기보다 거래가 많잖아요. 여기는 상한가 치면서 연속으로 상한가 치면서 급등했던 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한가도 아닌데 거래가 되게 많이 나왔다. 그러면 세력이 이것도 팔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력들이. 네. 그래서 회원들한테 이게 여기 저점 기준으로 하면 올라오기 전에 그러면 60에서 70% 올라온 거다. 상한가를 치면서 급등할 때는 보통 2배 이상 급등하거든요. 근데 상한가 없이 거래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면 저점 대비 한 60에서 70% 정도 올라가면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종목이 다른 대장주가 다른 걸로 바뀔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이거 막 갖다 쓰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60% 70% 계산하느냐는 그게 진짜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막 갖다 쓰지 마세요. 진짜 노하우는 뭐냐면 어디서부터 그걸 계산하느냐가 그때그때마다 항상 달라요. 이거 알려드려도 제대로 쓰는 분들이 그래서 없어요. 왜겠어요? 어디서부터 계산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줬거든. 그런 거 갖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네. 맛집도 가면 자기만의 그 비결이 있어요. 그거는 안 가르쳐줘요. 비법 소스는 안 가르쳐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거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가면 뱅크웨어 글로벌이 갈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했거든요. 차트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었잖아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시간에서 기가 막힙니다. 물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도 장중에 13% 급등했고 시간에서 5%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에까지 반영을 하면 전고점 근처까지 간 거 맞아요. 4,000원 돌파했으니까 4,070원, 전고점은 4,280원, 거의 비슷하죠. 좋은데 상한가는 얘가 아니라 오늘 장중에 아닌 척 하고 있었던 뱅크웨어 글로벌이 아주 강력한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뭐예요? 순환매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주를 사신 분들은 이재명주를 사지 말고 이걸 샀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원식이라는 사람의 세대를 잘 몰라요. 그 전에 국회의장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름 한번 얼굴 한번 본 적은 있을지는 몰라도 잘 모르셨을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주목받았어요? 그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 아련하고 왔잖아. 이거 제가 쓰는 표현 아닙니다. 언론사에서 아련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그러고 왔죠. 그때부터 이게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버티더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우원식 그랬잖아요. 이상하다고. 그리고 여론조사 잠깐만요. 여론조사 이렇게 2번 나왔는데 보여드릴게요. 우원식은 한 번도 대권 후보였던 사람이 아니에요. 유력 정치인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인지도도 낮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이거 보세요.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 전망 41.9%, 상실 시 야권 주자에서는
우원식이 18.8%로 1등이다. 언제 거죠? 3월 20일 5일 전 거네요. 이달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야권 정당 지지층 무당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1위가 우원식이래. 왜? 김동연하고 김경수하고 김부겸하고 림종석은 다 어디 가고? 예? 박범계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유명한 사람 그죠? 네. 왜? 왜 우원식이 가네? 왜 우원식 1등인데? 나 이거 이해 안 가거든. 추미애가 어떻게 2등이 돼요? 추미애 씨 별명이 보수의 어머니인데 나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것 같아. 하도 웃겨가지고 보수의 어머니. 네. 보수 정권을 탄생시킨 1등 공신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여기 보세요. 우원식 1등 추미애 거의 비슷해요. 우원식이랑 추미애가 이상하다니까. 어떻게 이낙연 씨보다 더 높죠? 이낙연 씨가 인지도가 훨씬 높으신 분인데 말씀도 점잖게 하시잖아요, 그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말은 안 되는데 어찌 움직일 것 같아서 계속 알려드렸죠, 그죠? 뱅크웨이 글로벌에 우리 이거 안 샀어요. 갖고 있는 건 있어요. 응? 갖고 있는 건 있어요. 아무튼 참고하세요. 이재명 씨가 지금 큰 공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재명 씨나 아니면 민주당이 어떻게 되는지 좀 관심 없어요. 근데 이재명 씨를 누가 물어뜯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건 관심이 많아요. 왜? 정치판에 그 비열한 그게 자꾸 보기 싫은데 자꾸 보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얘기해드린 건 이재명 관련주는 아까 그럼 회복 가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차트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디젠스 이거 없어요. 이스타코, 뭐 일성건설, 오리엔트전공, 오리엔트바이오 회복 가능성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단 갑자기 내일 이재명 씨가 유죄가 강력한데 유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무죄를 받는다든지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보수가 괴멸한다든지 시진핑이 난 우원식이 아니라 이재명을 만나고 싶어요. 이재명 만나게 해주세요. 트럼프가 이재명은 차기 지도자로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모르겠다. 그러면 갈 수도 있어요. 그 외에 뭐 다른 변수가 생기면 그죠? 근데 이 상태 여기서 뭐 새로운 거 안 나오면 이거 회복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고요? 아니 세리가 팔아먹는 거라니까. 그때 얘기해드렸지. 여기랑 똑같다고. 아니, 똑같다고 얘기했다고 기억하시죠? 똑같다고. 이스타코 다 봤거든. 여기서 이게 뭐예요? 한번 뽑고 폭락했다가 고점 대비 30% 40% 폭락했다가 다시 갈 것처럼 해놓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급등했다가 폭락했다가 다시 갈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재명 씨 지지율이 하늘을 찔렀거든요. 21년 6월달 이때는 화천대유 대장동 터지기도 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그냥 압도적이었다고. 이때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똑같다니까. 앞에 이만큼 갔죠? 고점 대비 30% 40% 심하게 50%까지 급락을 하죠? 또 갈 것처럼 하다가 거래량 보이시나요? 하다가 이렇게 또 갈 것처럼 하다가 스르르르르 깨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여기가 이제 5,000원대였거든요. 여기는 7,000원대, 여기는 5,000원대. 어디까지 갔냐고요? 어디까지 가? 네. 최근에 여기 500원까지 왔지.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내렸다고요. 그냥 그때랑 똑같다고. 다 있어요. 다. 토탈소프트 안 그랬는 줄 아세요? 똑같아. 여기도 수완 INT 다 있다니까. 여기서 다 봤던 건데 앞에 다 기록이 있네. 동신건설도 마찬가지고 다 기록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더 갈 거 쳐나다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엄청나게 많이 갔죠. 들었다가 놓고 주르륵 흘러내리죠. 동신건설이 이게 본사가 안동에 있는데 동신건설 괜찮나 모르겠다. 네? 이재명 씨 본인이 아무리 바빠도 지금 안동이 지금 거의 불바다가 됐던데, 안동이 또 저희 외갓집이기도 한데 안동이 불바다가 됐는데 거기에 얘기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더라. 그죠? 네. 본인 고향이 불타고 있는데 지금 안동 좀 난리 났잖아요. 여기 보시면 맞지? 더 갈 것처럼 하다가 그냥 천천히 훅 내려가.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던 거 이게 그때랑 똑같으니까. 주식은 있잖아요. 승부사 기질이 필요한 데가 아니에요. 승부사 기질 그거 잘못 부렸다가는 바로 깡통되거든요. 주식은 기억력의 싸움이에요. 뭐 인내력도 중요하고 창의력, 상상력, 통찰력 그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조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기억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잖아요. 제가 머리가 나쁘면은 주식 전문가를 할 수 있겠어요? 이때 사람들 무지하게 물렸어요. 누가? 이재명 씨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등 나와서 본전 근처 왔는데 안 팔아. 또 끌려내라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게 대통령 선거 1년 전이에요. 이게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때랑 똑같다고 지금. 그래서 이재명주는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말 끝내주는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근처도 가지 마세요. 12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도 그러잖아. 근처도 가지 말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특별하게 얘기해드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이게 나오면 이렇게 쭉 흘러내려서 지지선을 다 이탈해버리면, 이탈해서 속히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사망 판정을 해버리면 얘 끝났다. 얘 회복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오늘 확 보인 거예요. 이제 이재명 관련주는 지나가다가 그냥 슬쩍슬쩍 한번 보여드리는 정도로만 끝내면 되고, 이제 다른 거 얘기해드리면 돼요. 그게 저도 좋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어쨌든 시간에서 이재명 관련주는 여기 동신건설 뭐 큰 등락 없죠. 에이텍도 큰 등락이 없고, 뭐 그냥 이제 관심도 없는 거라 이제. 응? 누가 왔다고요? 뱅코웨어 글로벌 시간에 상한가 같죠. 한국정밀기계 시간에 3% 올라왔죠. 하나 더 보면은 뭐 효성 OMB 이런 거 시간에 3% 올라왔죠. 얘도 차트 괜찮아요. 네.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시고. 이재명 씨가 얘기해가지고 올라간 프롬파스트는 왜 안 떨어지나 몰라. 그죠? 이재명 씨가 세종시 이전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주 다 마시가는데 얘는 왜 안 떨어지나 몰라. 그죠? 안 떨어질 것 같다 그랬잖아. 이거 뭐 재밌다니까요. 이재명주가 떨어지고 하니까 A능률이 어제는 쌩 난리지기더니 오늘은 더 조신하게 7% 상승 마감했고요. 이재명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도 괜찮습니다. 저는 양봉 세워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미친듯이 음봉 때리면서 흔드는 것도 전 되게 좋아해요. 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잠깐만요. 김경수 관련주 다음에 얘기하면 되고, 네. 그리고 우리 회원들 공지사항 하나 있는데 정확한 날짜까지 얘기 안 해드릴게요. 1월 달인가 언젠가쯤에 또 이 얘기하면 갖다 찍어버릴까봐. 네. 정치 테마주로 추천했는데 그게 싱크홀 관련주로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갔던 거예요. 싱크홀 대장주였거든요. 알고 계시라고. 싱크홀 얘기만 나오면 아침에 사야지 그러면 9시 1분쯤에 상한가 가 있어. 벌써 사지를 못해. 싱크홀 얘기만 나오면 그냥 확 올라갔어. 싱크홀 지금 엄청 큰 거 지금 생겨가지고 난리 났죠, 그죠? 근데 오늘 상한가 왜 안 갔을까요? 사람이 죽었거든. 그래서 사람이 죽은 당일날은 잘 안 가더라고요. 네.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씨가 지금 내일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다 거기에 지금 정신이 팔려서 싱크홀 관련주 오늘 안 가더라고요.
옛날엔 그냥 그 서울에 도심 뭐 조금만 그냥 길이 좀 내려앉잖아요. 그럼 바로 상한가가 담겨 있어요. 오래된 노후수도관 교체한다고. 응? 1월달에 추천 나간 종목 중에 아직 들고 있는데 걔가 그거라고요. 네? 소문내지 말고 가만히 갖고 계세요. 더 사지 마요. 아침 9시에 내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더 사나 안 사나. 사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시라고. 알고는 계시라고. 옛날에 왜 김문수 관련주 KCP도 사놨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계란 달라 그래가지고 계란으로 갔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아시겠죠? 여기까지. 네. 됐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급등한 게 있거든요. 뭐예요? 산불 관련주. 산불 관련주 하면은 소방이면은 파라틱이죠. 산불 처음 났을 때 아닌 척, 그죠? 네. 어제 아닌 척 하더니 여기 시간에서 상한가 왔습니다. 요즘 반응이 좀 느립니다. 그러니까 싱크홀도 당연히 안 가던데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라. 산불이 주말에 났잖아요. 월요일날 어제 들었다 놨잖아요. 아닌 척한 거라. 예전에 세월호 있죠. 세월호 때도 이게 차마 이 테마주 못하겠더라. 세월호 테마주였어요. 침몰했습니다. 하여튼 뭐 소방 얘기 나오면 무조건 파라텍이야. 이거하고 공기청정기 그 관련주 급등하던데 네. 파라텍이 아마 이게 대장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방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 확인하시면 되고 우리 회원들은 싱크홀 아셨죠? 산불 관련주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안동에 있는 교도소가 지금 재소자들 지금 딴 데로 지금 이감시킨다고 하거든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요번에 산불 낸 사람들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CCTV 얼마 남았는데 그걸 못 잡습니까? 그죠? 네. 산불 낸 사람들 반드시 잡아가지고 한국 사람이 불냈는지 중국 놈들이 불냈는지도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얼마 전에 울산대학교에 그 중국인이 불 지르려다가 실패하고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걸 철저하게 확인해가지고 중놈들이 그 불 많이 질러요. 승질나면 불 지르더라고. 네. 그런 얘기가 돌던데 경찰이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도 좀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든 중국인이든 잡아서 엄벌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불날 지금 타이밍이 아닌데 봄이니까 산불이 잘 날 수 있는데 최근에 비랑 눈이 많이 왔잖아요. 비랑 눈 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산불이 바로 납니까? 이렇게. 그것도 경상도 지역에서만. 이상하잖아. 네. 그러니까 범인 잡아야 돼. 어쨌든 우리 회원들은 산불보다는 싱크홀 아셨죠? 네. 분명히 오세훈 씨가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요즘 오세훈 씨가 탄핵 찬성했던 거 물탈라고 그리고 명태균이랑 엮인 거 지금 물탈라고 일을 엄청 열심히 해요. 오늘도 막 가가지고 남태령에서 무슨 트랙터 부대 온다니까 뭐 그거 막아야 된다고 쌩 난리치고 있더라고. 누가? 오세훈이. 확실히 탄핵이 기각인 게 맞아. 오세훈이 하는 걸 보니까. 폴리마켓이 되게 잘 맞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베팅 사이트 제가 보기엔 폴리마켓보다 더 정확한 게 오세훈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긴장들 하지 마시고 내일은 이제 이재명 씨 항소심 선거법 2심 항소심 선고가 있으니까 오후 2시에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몸에서 힘을 좀 빼시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아셨죠? 네. 그동안에 증시가 안 움직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저는 아주 크게 많이 갈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 이거는 진짜 뇌피셜이 아니에요. 네. 꼭 정말 힘든 거 한번 겪고 나면은 대폭등장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전이라 그랬죠? 내전? 네. 우리가 보이는 눈앞에 총알과 대포랑 탱크가 안 나타나서 그렇지 이거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내전이라고요. 일명 하이브리드 전쟁인데 이거 끝나고 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겁니다. 제가 비상계엄령 터졌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 혼란스럽고 힘들어하실 때 제가 해드렸던 얘기가 있죠. 뭐였어요 그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될 거라고. 우리나라 민주당이 이길지 국민의힘이 이길지 이재명이 이길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중국은 절대 미국을 못 이긴다.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 뒤에 김 시장님 오늘 방송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1, 2분만 더 할게요. 자, 가끔씩 우리 큰아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큰아들. 네, 가끔씩 하는데 이제 고2가 됐어요. 공부를 조금 해요. 근데 이제 목표를 잡았는데 목표가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목표를 높게 잡아서. 그러면 이제 내신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고2가 됐으니까. 그 앞에 있는 경쟁자를 몇 명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1등급이라도 1등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약간 지쳐 보이는 모습이 보이길래 제가 지난주에 이제 주말에 앉혀놓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고 있대요. 앞에 있는 애들 전교 1, 2등을 한번 걔네들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근데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걔네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을 이기려고 노력을 해봐라. 응? 무슨 얘기냐면 네가 정말 걔네들을 이기고 싶으면 잠을 덜 자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체력이 기초가 돼야 되니까 걔네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놀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게임하고 싶은 거 다 참아야 될 텐데 너는 걔네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다. 놀고 싶은 네 마음이랑 싸우는 거지. 이해하겠냐? 이해하겠대요. 그 눈빛이 좀 달라지더라고. 결국에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내 자신을 이겨야지 성적이 올라가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할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들 자신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지 여러분들이 트럼프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조선일보, JTBC, 동아일보, MBC 이런 쓰레기 언론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랑 왜 싸워요? 무시하면 되지.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랑 여러분들 왜 싸워요? 여러분들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시고 힘을 빼시라고요. 주식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 거의 다 됐으니까 주식시장 바닥 나왔죠. 그죠? 작년 11월 달에 그거 맞췄잖아요 제가. 이거 힘든 거 끝나면 많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힘 빼시고 자기 자신을 이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아셨죠? 속으로 많이 불안해 하실걸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렇죠. 상장 폐지 시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수많은 불안감 때문에 힘드시죠? 트럼프 저기 또 우리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이재명 또 무죄 나오는 거 아니야? 대통령 탄핵 뭐 기각돼 돌아가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실 거라고. 자기들 진영에 따라서. 그죠? 네. 하지 말라고요. 그거 힘 빼시라고요. 불안한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이겨내시면 여러분들은 돈 버실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도 잘 사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믿을 수 있겠어요? 전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 뭔지 아세요? 국민연금에 낸 돈이 전 제일 아까워요. 난 그 돈이 제일 아까워. 지금도 내기 싫어 죽겠어요 진짜. 왜? 못 받을 것 같아서. 어? 나중에 뭐 원금 돌려주지도 않잖아요. 그죠? 네. 죽으면 끝이고 세상에 그런 날도둑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국민연금 믿겠냐고요. 지금 못 믿잖아. 열심히 돈 버셔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이겨보세요. 아셨죠? 하실 수 있어요. 네. 힘 빼시고 내일이 목요일이죠. 내일 수요일이죠. 이재명 씨 선고 나오기 전으로 해서 아주 주식시장도 요동을 칠 테니까 내일 저녁에 또 정리해 드릴게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편안하게 일찍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